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첫 단원 되겠죠. 첫 단원 제목을 보시면, 자, 1 해가지고 보시면,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이렇게 제목을 갖다가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오늘 볼 내용은 모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선사 문화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문화.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선사가 뭔지, 선사 문화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사에서는 시대를 갖다가 크게 도구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크게 네 시대로 구분을 하죠. 구석기, 다음이 신석기, 다음이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무엇의 기준에 따라서? 도구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를 갖다가 네 시대로 구분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시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이렇게 조금 구분을 갖다가 두게 됩니다. 그죠? 크게 지금 보면 크게 차이점으로는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석기를 사용하였다는 거, 그리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는 금속기를 사용하였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죠. 아울러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는 평등 사회였을 것이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는 계급 사회가 드디어 계급이 등장했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크다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바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갖다 무슨 시대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죠. 이게 글자가 조금 이렇게 되는데, 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이끌어서 역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여기를 갖다 역사 시대라 이렇게 부르냐면, 일반적인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고, 이런 기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다? 문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문자가 있던 시대를 갖다가 역사 시대 이렇게 부르는 데 비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 시대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는 당연히 기록되어진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역사 앞의 시대다 해서 뭐라 부르냐면 선사 시대. 그러니까 역사 사자에 앞 선자, 먼저 선자 써서 선사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단원에서 선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다. 지금 보고 있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겠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바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갖다가 배울 때는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단독적으로는 뭐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이나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도 단독적으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구석기 시대와 그리고 신석기 시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갖다가 보시면, 자,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지금 따로 배우진 않겠지만 중석기 이렇게 하죠. 실제로 한반도의 중석기 존재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느냐? 기원전, 기원전이라고 크게 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BC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를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냐면 기원전 BC 1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느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단양 금굴이라는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서 출토된 유물이 대략 70만 년 전에 유물로 발견되어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그런 유적지 유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7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이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아까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는 도구의 사용 여부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대표적인 도구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는 우리가 이거는 대다수가 잘들 아시죠?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뗀석기. 이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로는 뭐가 있더라? 간석기가 있더라. 간석기. 그래서 뗀석기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먹도끼, 집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뗀석기에 해당되고,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는 주로 농기구 중에 돌갱이, 돌보섭, 그죠? 그 외에도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이 간석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로는 뗀석기가 있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로는 간석기가 있더라. 아울러서 대표적인 주거를 갖다 살펴보면 두 번째 주거는 이 시대 때 주로 사람들이 동굴이나 그리고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반면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집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움집이라는 주거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움집이라는 주거 형태가 등장하게 되더라. 그러면 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특정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고 이러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바로 생활 모습을 보면 이들은 주로 무슨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 생활을 갖다가 했던 이유는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먹잇감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주로 먹이를 구하는 방식이 사냥이나 채집 활동을 통해서 먹이를 구했기 때문에 사냥감이나 채집할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동생활을 하였고, 또한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이 특정한 집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던 거죠. 이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이라는 이제 집을 짓게 되고 생활 모습도 드디어 일정한 정착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냐? 이게 신석기 시대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바로 먹이를 구하는 방식의 신석기 후기 때부터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 시작되었다?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경의 시작을 인류의 엄청난 변화라 하여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이때의 농경은 한 가지 함정이 일반적으로 벼농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벼농사가 아니라 주로 조라든지 피라든지 수수 등을 갖다가 재배하는 이런 경우였다는 거죠. 참고로 신석기 시대에는 후기점 이르러서 농경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 돼가지고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또한 이 농경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어느 정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이를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드디어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토기란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토기가 등장하여 이때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란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했다.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이 뾰족하고 무늬가 빗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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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빗살,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이 뾰족한 것은 주로 모래나 흙 이런 데 박아 가지고 사용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흙이나 모래 같은 것이 존재했던 곳은 주로 어디가 되겠다? 강가나 그리고 해안가가 되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하며 살았겠구나,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데, 사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 무늬 토기라고 이렇게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 민무늬 토기라든지 등무늬 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 토기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토기로는 빗살 무늬 토기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참고로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보면, 이때에는 또한 이외의 도구로도 그 뼈바늘이라든지 그리고 가락바퀴 등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뼈바늘은 주로 말 그대로 바늘입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기구로서, 즉 옷을 갖다가 제작을 하거나 혹은 거물을 제작하였다는 직조 기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옷감을 제조하고 이러한 기술인 직조 기술 같은 것들도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아울러서 신석기 시대에는 또한 한 가지 더 종교 활동도 나타났다. 종교 활동도 나타났다. 그래서 이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종교로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잠시만, 이게 너무 아래쪽이 돼가지고, 애니미즘은 만물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신의 정령이 있다. 뭐 산이라든지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는 거. 토테미즘은 이 글자가 조금 이게 잠시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좀 잘 안 적히는 것 같습니다.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동물을 갖다가 믿는 것을 갖다가 토테미즘. 그리고 한 가지 더 샤머니즘이라고 있죠. 샤머니즘은 초상신을 갖다가 믿는다던가 혹은 무당 등을 갖다가 숭배하는 이러한 종교 활동도 나타났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해야 될 것이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지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먼저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주로 그 연천 전국리, 그리고 공주 석장리, 그리고 평남
상원, 금은모루 동굴 대표적이고, 동굴 등이 대표적이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유적지, 그리고 부산 동삼동 유적지, 그리고 제주 항경 고살리 유적지 등이 대표적이겠더라. 그래서 이러한 유적지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